EBS 사회탐구 강사 박보미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4등급으로 반전을 이뤘다라고 하지만 이 서울대에 갔으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어떠냐면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사요. 또 제가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얘기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 내신 4등급으로 이제 서울대 갔다고 해서 예전엔 뭐 제가 대학에 왔을 때 뭐 그 언론이라던가 뭐 방송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서 그런 곳에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저 알거든요. 저희 학교가 비평준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래서 엄청 유명한 학교죠. 네. 그래서 좀 오해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근데 사실은 저희 때만 해도 내신이 아무리 좋은 학교도 내신 4등급으로 서울대를 간다는 것 자체는 되게 단적으로 뭐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여기 이 서울대 쓴다고 하니까 정말 네가 서울대에 합격할 가능성은 0.1%다. 그 정도로 이제 제 내신이 별로 좋지도 않았고 특히 뭐 수학 내신도 되게 안 좋았고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극복을 해서 지금의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리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 4등급까지 모두 서울대학교를 가는 건 아니니까 학생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지금 뭐 어려운 뭔가를 이겨낸 뭐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요. 무슨?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이후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되게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어느 정도 못했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이제 넌 도저히 공부로 성공할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제가 3대 독자거든요. 근데 체육중학교로 가서 축구를 열심히 해서 뭐 박지성 선수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보자 뭐 이런 정도로 공부를 못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휴대폰을 제가 시험을 잘 치면 휴대폰을 사주신다고 해서 그래도 그때 이제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휴대폰을 꼭 샀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동기가 확실했네요. 네, 그게 참 세더라고요. 사랑의 힘이 정말 세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중학교 2년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1년 한 3년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제 성적이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나오기 시작하고 막 1점 뭐 한 문제 더 맞추고 이런 것들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결국은 우울증을 되게 심하게 앓았었고 이제 또 막 학교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친구가 조금 코 골면서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잠을 불면증 앓으면서 잠을 못 자서 막 밤을 새고 이러면 친구랑 이제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학교 다니면서 왕따도 당해보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이 꿈명함? 비전 노트? 비전 나침반. 비전 본인이 정하신 거예요? 네, 저 한번 명함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여기 우연찮게 여기 있네요. 네. 저도 준비한 거 아니고요. 네. 준비했는데요? 지금도 갖고 다니세요? 그건 아니죠? 그게 이제 한 7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들었으니까. 근데 정말 사실은 꿈명함이라고 할 때 그 느낌은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다가 그런데 이렇게 딱 만들어서 지갑에 이렇게 딱 진짜 넣고 다니면 내 꿈이 이거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노력하게 되고 이럴 것 같거든요. 비전 나침반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7년 전에 적었던 거예요? 네, 같이 적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꿈, 2008년 9월 15일이라고 돼 있어요. 내 꿈은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그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과 복지를 만들어주고 싶다. 와,
정말 이 승우 씨의 꿈을 네. 제가 너무 열렬히 응원하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데 이런 꿈을 가지게 된 네.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네, 이제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음. 이제 좀 그런 계기를 많이 가지게 됐는데 네. 뭐 저희 가정사긴 하지만 IMF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97년 네, 연예기. 예, 연예기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시다가 실직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출근 안 하시니까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뭐 저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학원도 가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말마다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네. 기차 타면서. 근데 뭐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저희 아버지가 좀 근현대사와 네, 관련된 유적지를 많이 데려와 주셨었는데 그때 느끼기에 그냥 우리나라의 100년 역사가 뭐 일제 식민지배도 있었고 한국 전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100년은 적어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꿈에 대해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잘할 수 있고 행복하겠구나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이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쭉 쌓아오던 것을 네. 자기소개서에 처음 써본 게 언제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자기소개서를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의 자기소개서 그래서 계획표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부터 고3이 될 때까지 요 1년 동안은 요거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행동을 옮겨야겠다는 거를 이제 썼고 고2 여름 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고2 1학기 때 했던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많이 적어보면서 한 1년 동안 한 100번 정도 탈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학생들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학교에서 네. 이 자기소개서 지도를 네. 막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이제 임박해서 쓰려니까 정말 네. 애를 많이 먹고 그쵸. 네. 애를 많이 먹고 힘들어하고 학생들도 많이 그래요. 네. 지금 혹시 여기 이제 수험생이 아닌 학생들이 있거나 또는 후배들에게는 미리 이렇게 네, 정말 네. 미리 생각해보고 써보고 저희가 네. 그래서 언제부터 썼는지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많은 대외 활동들을 한 거죠? 어떤 활동들을? 네, 했나요? 그렇죠. 이제 뭐 학교 안에서 동아리 활동을 여러 가지도 하고 이제 저는 뭐 학생회장 활동도 했었고 했는데 이제 그 어떤 제가 대표적으로 했던 거는 이제 전공에 대한 열정을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서울대 입학사정관 분께서 직접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제 입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학생부 전형을 통해서 오는데 전공에 대한 열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내가 이런 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외교학과를 이제 가고 싶었는데 학교 교과 안에는 외교를 가르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원래 학교 안에서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학교 문과가 60명이었는데 외교학과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명이서 이제 매주 토론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전국 단위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공중전화로 막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학교 예. 다른 학교예요. 네. 그래서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한 3달여 만에 해서 전국 청소년 정치외교 연합이라는 이제 단체를 처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는데 3학년 때까지 하진 않았죠. 네. 고1, 1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겠죠? 1학년 겨울부터 2학년 이제 말까지 주로 이제 많이 했죠.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했나요? 이게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주위에 후배들을 이렇게 보면 수시 준비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수시 준비에 쏟아서 어떻게 보면 수시 정시 다 뭐 좋은 결과를 못 얻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칙을 제 나름대로 세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말로 치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시간이다. 네. 그러면 평일날은 우선 수시와 관련된 활동을 비교과 활동을 되도록 하지 않고 뭐 특별한 일이 집중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시간만큼 주말에 보충을 하고 주말에는 10시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비교과 활동하는 데 쏟고 나머지 6시간은 이제 공부를 이제 원래 학습에 이제 치중을 해서 절대로 이제 수시 준비 그런 활동이 일주일에 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넘어가지 않도록. 왜냐면 공부보다는 그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 비교과 활동이라는 건 뭐 진짜 거창한 건 아니고 네. 독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쵸. 그런 거죠. 네. 네. 이야, 정말 대단하신데요. 말을 정말 잘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비법은 혹시 선생님들 앞에서 뭐 PT를 많이 해본 건가요? 네. 네. 아니, 그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께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무슨 책을 읽었고, 뭐 어떤 고민하고 어떤 동아리 활동했는지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브리핑 뭐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제 선생님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니까 이게 진짜로 한 거라는 것도 아시고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아시니까 나중에 제 학생부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써주실 때 정말 좋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정말 왜냐하면 그 뭐 선생님들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학생들 종합 의견을 쓸 때 정말 써주고 싶어도 뭐 30명 그 이상 학생들이 되니까 사실 이게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은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면 너무 힘드시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왜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진짜 기특하고 정말 잘 뭐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었던 걸 그냥 자연스럽게 쓰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이 끊임없이 막 지금 튀어나오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공부 어떻게 했는지. 공부 어떻게 했나요? 네, 우선은 저는 일단은 남들이 10시간 공부할 수 있으면 저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5시간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워낙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더더욱 약간 그런 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도 결국 수시 정시를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시 정시를 다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거의 하루에 시간 계획표 짜는 데만 30분 이상을 들였던 것 같아요. 매일? 네. 근데 그렇게 30분을 들이면 나중에 그 하루가 끝날 때 제가 모르게 흘러나간 시간이 없죠. 거의 한 20분이 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이제 저희 때는 연교시가 있었어요. 8시부터 9시까지 자습 시간이 있었는데 뭐 그때 보통 자는 친구들도 많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그 시간 동안 오늘 하루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를 보면 사람들이 막 내신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그냥 그저 점수로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신이 나오게 된 어떤 과정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는 평균이 저보다도 낮은데도 막 그냥 1차 그러니까 그 우선 선발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1학년 때는 내신이 막 정말 7등급, 8등급 이랬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평균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성적이 올렸고 그 과정이 어떤 자기도 학습에 의한 거였느냐라고 이제 많이 평가를 하는데 이런 거 저도 다 알고 있고 얘기하는데요. 조승우 학생이 얘기하니까 막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은 학생의 어떤 학교 성실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내신이 일단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내신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정말 복습 열심히 하고 시험 나가기 전에 기출 많이 풀어보고 이런 다 아실 텐데 저는 공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냐면 원칙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 전날 너무 졸리고 피곤해요. 막 정말 죽을 것 같이 피곤한데 원칙을 내가 시험 전날 무조건 시험 범위를 3번 보고 자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피곤하고 이렇게 졸려도 그 원칙을 지키거든요. 근데 그 원칙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냥 자버리죠. 거기서부터 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신 기간에서의 어떤 저의 그 원칙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최소한 7번 이상 안 보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벼락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했는데 그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사실 고등학교 내신 보면 영어 지문 다 외워가지고 가면은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시험들이 있는데 그걸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를 가지고 이제 시험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결국 거기서부터 네, 원칙을 지켜라. 이게 7번이라고 하지만 처음 한두 번은 오래 걸리지만 네. 그 다음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볼 수 네. 있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시고요. 이 내신과 수능 이건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셨나요? 네, 우선 학생들 많이 궁금하잖아요. 네,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친구들도 동기들도 이렇게 보면 나는 이제 수시 준비 안 하고 정시만 해서 나는 대학 갈 거야 이러면서 내신 기간에 열심히 놀고 결과적으로 대학도 못 간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을 전혀 동떨어진 데서 어떤 그쵸. 가르치시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선생님들도 수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네, 지도를 하실 텐데 당연히 수능 공부하는 게 내신 공부고 내신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했더니 그냥 내신 기간에 공부했던 것들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성적이라면 성적 어떤 공부 내공이랄까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가다가 내신 기간 때 확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고 또 흘러가다가 내신 기간에 성장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절대 별개로 놓지 말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둘 다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내신 기간에 오히려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냥 모든 이야기들이 쏙쏙 들어오는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승우 학생이 이 후배들에게 그리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또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냥 제가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네.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고 막 영어로. 네. 네, 영어로 이렇게 돼. 이게 뭐죠? 네, 카르페 디엠이라고 해서 네. 죽은 시인의 사회. 네, 나오는 얘기죠. 그거 저희 때 보던 영화인데 그걸 보셨어요? 이 네. 죽은 시인의 사회 아세요? 근데 지금 친구들도 다 아실 텐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 그렇구나. 워낙 네. 명작이라서. 이거 한번 떼볼까요? 네. 선생님께서 네. 얘기를 해주실까요? 왜 이 얘기를 하나요? 네, 이제 카르페 디엠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시즈 더 데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을 즐겨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우울증 겪었던 시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네. 저는 그 시기가 저한테 준 어떤 가르침이 의미 없는 공부는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설사 뭐 서울대를 못 가거나 뭐 좋은 대학을 못 간다고 해도 내 10대라는 내 고등학교 3년이 너무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가면서 보내는 게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동아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제가 꿈과 어떤 비전을 향해 나가지만 동시에 오늘이 즐거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즐겨라. 네, 저는 이 말 안에 한 그 앞에 5글자를 덧붙이고 싶은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게임 뭐 롤하고 요새 뭐 오버워치 유행하니까 오버워치 하면서 뭐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막 즐기면서 네, 막 놀면서 그쵸. 그냥 카르페 디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카르페 디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카르페 디엠에서 3년 뒤에 내가 카르페 디엠 하지 못하면 오늘의 카르페 디엠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즐기고 행복하되 내가 2년 뒤, 3년 뒤에도 오늘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르페 디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에 네. 과거는 역사이고 미래는 미스테리고 네. 현재가 바로 선물이다. 프레젠트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나중에 네. 너무 기억이 남았어요. 네. 그래 참 정말 오늘 현재 지금 현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지지자, 불려, 호지자. 네. 그다음에 호지자, 불려, 락지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공자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 공자 선생님이 이제 논어에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도 그렇고 뭐 비교과 활동도 그렇고 사실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공부 자체를 즐기는 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어떤 내가 목표를 어떤 내 꿈과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한 걸 한 걸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는 자체는 즐거울 수 있거든요. 성취감. 네, 그래서 저도 뭐 비교과 활동은 당연히 재밌게 했기 때문에 즐겼고 공부도 단지 이걸 내가 오늘 하루 하고 이런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세워놨던 목적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전 좀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고. 네. 이게 뭐죠? 선생님 이게 뭘로 보이세요? 뭘로 보이세요? 갈매기, 오리. 갈매기 오리인데 이게 어떻게 토끼죠? 어머, 토끼라고 하니까 토끼 같구나. 김성주 학생이 네, 정답을 얘기해 주셨네요. 오리랑 토끼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토끼로 보이고 또 반대로 보면 오리로 보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그 제시한 그림인데 그 오리 토끼 그림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봤듯이 똑같은 것도 이제 보는 사람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지금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이건 약간 학교 졸업하고 얘기인데 군 생활하면서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왔는데 그 박웅현이라는 분이 쓴 그 책에 8단어. 네, 제가 그때 군 생활 일병 때여가지고 너무 해방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마 그 심정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입시하면서 살아가는 학생들의 마음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는 와닿았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분이 진짜 해방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 그 자리를 해방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게 진짜 해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언 퍼레이드네요. 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사실 자퇴하거나 어디 이민을 가거나 이러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이상 제가 뭔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도망가지 말고. 네, 그렇지만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고 그 안에서 나중에 내가 지금 느꼈던 어떤 불합리함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힘든 어떤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당장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정말 이거를 좀 관점을 바꿔서 지금 내가 조금 이 공간을 해방의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다 다른 얘기 같지만 저는 하나로 읽혔거든요. 뭐냐면 이게 즐기면서 진짜 공부를 하는 것 뭐 이렇게 느꼈는데 사실은 이렇게 즐기면서 진짜 공부를 하려면 이 꿈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사실은 꿈을 못 찾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죠. 예, 목표 어느 대학에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못 찾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이제 저도 이 꿈 명함을 쓴 게 써야겠다부터 해서 대략 이제 쓰는 데까지 한 반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런 좀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쓰면서 일단은 제일 먼저 했던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썼던 예를 들어 엄마한테 썼던 편지 그러니까 저의 흔적이 남긴 모든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행 갔던 사진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때 내가 갔을 때 뭘 느꼈지.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자기소개서 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역사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련 스님이 삼국유서 쓰실 때 예전의 자료를 다 나의 자서전을 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꿈명함을 이제 꿈을 찾을 때도 일단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했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그런 걸 잘 찾았는데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책. 그래서 저는 책을 진짜로 위인전이나 어떤 평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제 인생의 롤모델들을 많이 정했고 그분들이 가졌던 가치관들을 이제 저만의 그걸로 소화를 하면서 제 꿈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혹시 여기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어서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저는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특히 중학교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삶을 선택을 해주시고 너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뭐냐면 그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게.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여행을 많이 한다거나 어디 견학을 간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그 선택지를 넓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조승우 학생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꿈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했지. 우리는 아직 뭐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오히려 자신을 한번 돌아봐서 나의 꿈은 무엇인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정말 궁금하다. 내가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나요? 네. 면접할 때 팁. 네. 네. 면접이 근데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이제 인성 면접이고 두 번째는 심층 면접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과와 관련된 내용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심층 면접이 우선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요거를 늘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너가 이제 시험을 치는데 친구가 컨닝을 하는 걸 봤어.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께 이를 거니 이르지 않을 거니라는 문제가 있었대요. 그 면접 문제 중에. 근데 이게 의대의 문제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는 이제 선생님께 이를 겁니다. 왜냐면 친구가 커닝한 거 잘못됐고 뭐 부정의하고 이런 걸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반대로 또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던 분들이 거의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시는 건 사실은 어떤 추상적인 대답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구체적 질문에는 추상적으로 대답하고 추상적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좋은 팁이다. 네, 그래서 거기 사실은 그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면 칸트라는 철학자의 어떤 윤리적 입장과 공리주의 윤리적 입장을 대비해서 그걸 정의에서 봤죠. 네, 정의란 무엇인가에 네, 거기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조승우 학생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딱 그래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기도 했고 한데 실제 수행한 것들을 딱 얘기해 보니까 하니까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이 진짜 안이 강한 사람, 의윤에 강한 사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도 조승우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출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꿈꾸고 계획하면서 살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진짜 궁금해지네요.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꿈이 이제 원래는 외교관이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정치적 전략이나 이런 걸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대학원에 가서 국제정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 제가 이제 사실은 또 하나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남들과는 좀 특별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도 겪었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시기도 겪어서 교육 이제 청소년 후배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지금 봉사활동이라든지 멘토링 활동도 하고 이제 앞으로도 그거를 잘 발전시켜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더 많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조승우 학생의 꿈을 들으니까 학생들의 꿈도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의 꿈도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러면 꿈이 이루어질 텐데 길을 팍 줄 거죠. 네. 역사교사 박지우, 통역사 이민지, 교수 김희지 또 있나요? 네, 올려주세요. 네. 이민지 학생 꿈이 다양하군요. 네, 사회복지사 김지, 국회 속기사, 약사, 작가 이렇게 있네요. 길을 쫙 주세요. 네, 여러분들 정말 꿈을 가졌다는 거는 정말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이미 반 정도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그 꿈을 꼭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이 꿈에 자꾸 손짓하면 이 꿈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승우 학생 나와주셨는데요. 꼭 조승우 학생의 꿈 꼭 이뤄주시길 바라겠고요. 바쁜 시간 내서 나와주신 조승우 씨 학생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